빨간 모자. 포근한 산들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어느 시골집 빨랫줄에 걸린 빨간 모자와 빨간 망토가 바람에 팔랑팔랑 나부꼈지요. 집에서 한 소녀가 폴짝폴짝 뛰어나왔어요. 소녀는 빨랫줄에서 빨간 모자를 걷었어요. 빨간 모자를 갈색 곱슬머리에 쓴 다음 턱 밑으로 모자끈을 꼭 맸지요. 그러고선 빨간 모자와 어울리는 빨간 망토를 걷어서 몸에 걸쳤어요. 소녀는 자신의 빨간 모자와 망토를 너무나 좋아해서 늘 그렇게 입었어요. 어머니가 모자와 망토를 빨아주실 때만 빼고요. 그래서 소녀는 빨간 모자라고 불렸습니다. 빨간 모자는 나머지 빨랫감을 걷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에는 빵을 굽는 훈훈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빨간 모자의 어머니는 식탁 위 바구니에 음식을 담고 있었어요. 방금 구운 케이크 한 조각, 과일 조금, 부드럽고 진한 치즈 조금, 그리고 꿀단지도 하나 담았지요. 빨간 모자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누구한테 주려고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내 할머니께 드릴 거야. 할머니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시단다. 이걸 드시면 기운을 좀 차리시겠지? 빨간 모자가 물었어요. 제가 가져다 드려도 돼요? 할머니 곁에서 말동무라도 해드리면 할머니께서도 힘이 나실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딸은 참 속이 깊기도 하지. 어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음식 바구니를 건네고 모자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어요. 자, 조심하고 서둘러서 곧장 가렴. 그리고 엄마 말 절대 잊지 마. 절대로 다른 길로 새서는 안 돼. 그리고 절대로 낯선 이와 이야기하지 말거라.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어요. 네, 알았어요.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인사하고 숲속 할머니의 오두막집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빨간 모자는 음식 바구니를 흔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오솔길을 따라 폴짝폴짝 뛰어갔어요.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었지요. 해가 환히 빛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향긋한 꽃향기가 났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 댁에 이미 수백 번은 가봤어요. 하지만 혼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무들이 더 커 보였고 주위가 점점 어두컴컴해졌어요. 그 어둠 속에 온갖 무서운 동물들이 숨어 있다고 상상하자 빨간 모자는 조금 겁이 났어요. 폴짝거리던 발걸음은 문득 종정걸음으로 바뀌었고 종정걸음은 다른 박질로 바뀌었어요. 어찌나 서둘렀던지 마주 걸어오던 사냥꾼을 정면으로 들이받을 뻔했지요. 사냥꾼이 빨간 모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빨간 모자야. 오늘은 어쩐 일로 숲에 왔니? 빨간 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빨간 모자는 사냥꾼 아저씨를 좋아했고 사냥꾼 아저씨가 친숙한 얼굴이라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빨간 모자는 사냥꾼에게 대답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이렇게 바구니에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빨간 모자가 말을 덧붙였어요. 할머니 댁에 혼자 걸어가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러자 사냥꾼이 말했어요. 아주 정이 많고 용감한 아이구나. 나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련?
빨간 모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거 좋죠. 빨간 모자는 사냥꾼과 나란히 걸으니 숲이 더는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곳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빨간 모자가 사냥꾼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오늘 숲에서 뭘 하세요? 사냥꾼이 대답했지요. 나는 덩치가 크고 심술궂은 늑대를 잡으려고 하고 있단다. 녀석은 끔찍한 골칫거리야. 농장에 몰래 들어와서 채소밭을 망가뜨리고 가축을 훔쳐먹지. 빨간 모자는 놀라서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나, 꼭 빨리 잡으시길 빌게요. 머지않아 두 사람은 오솔길이 나뉘는 갈림길에 이르렀어요.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 가려면 여기서 꺾어야 해요. 이제부터는 혼자 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빨간 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갈 길을 갔어요. 다시 혼자가 된 빨간 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참 아름다운 날이구나. 불쌍한 할머니께서는 침대에만 누워 계신데 예쁜 꽃다발을 선물해 드리면 기운을 차리실 거야. 빨간 모자는 엄마의 말씀을 잊은 채 오솔길을 벗어나 고개를 까닥이는 파란 블루벨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블루벨 꽃을 한 송이 꺾고 나니 좀 더 먼 곳에 피어있는 화사한 노란색 수선화가 보였지요. 꽃을 꺾을 때마다 더 예쁜 꽃이 자꾸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는 계속 꽃을 꺾다가 오솔길을 벗어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빨간 모자는 꽃을 꺾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늑대와 부딪힐 뻔했어요. 빨간 모자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뒤로 물러났어요. 늑대를 보는 게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늑대가 빨간 모자에게 말했어요. 꼬마야, 안녕? 너 혼자 이 깊고 어두운 숲속에서 뭘 하고 있니? 빨간 모자가 겁에 질려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낯선 이와 얘기를 나누면 안 돼요. 특히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하고는요. 늑대가 이새로 씩씩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는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가 아닌걸. 나는 착하고 친절한 늑대란다. 사실은 사냥꾼 아저씨랑도 친구야. 늑대는 아주 멋지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빨간 모자는 늑대와 얘기해서 나쁠 게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빨간 모자는 늑대에게 사실을 얘기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근처 작은 오두막집에 사시는데 요즘 몸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할머니께 음식 바구니를 가져다 드리려고요. 할머니 침대 맡에 둘 꽃도 좀 꺾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늑대가 말했어요. 아주 마음씨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아이인걸. 일단 그 할머니의 오두막집에 가면 점심으로 아이와 할머니를 둘 다 먹을 수 있겠어. 늑대가 말했어요. 저기 저 아름다운 미나리 아제비를 보렴.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데이지꽃 좀 봐. 꽃다발에 저것들도 넣으면 예쁘겠구나. 빨간 모자가 늑대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와, 정말이네요.
빨간 모자는 다른 꽃도 거꾸로 달려갔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 다음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달려가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집안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누구세요? 늑대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점심으로 드실 걸 좀 가져왔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소리 높여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착한 빨간 모자구나.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가 침대 밖으로 나갈 기운이 없구나. 그렇게 늑대는 문을 열고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어요. 늑대는 아무 말도 없이 곧장 침대로 가서 불쌍한 할머니를 개걸스럽게 삼켜버렸어요. 늑대는 트림을 꺽 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서 여자아이가 오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늑대는 할머니의 집안을 둘러보며 숨을 곳을 찾았어요. 식탁 밑에 숨어보려 했지만 식탁은 너무 낮았어요. 이어서 옷장 속에 숨어보려 했지만 옷장은 너무 비좁았지요. 그러다 늑대는 마침내 숨을 방법을 찾아냈어요.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는 할머니의 쇼를 어깨에 두르고 안경을 끼고 취침용 모자를 귀까지 내려 쓴 다음 침대로 기어들어 갔어요. 그러고는 누비 이불을 코까지 끌어당겼어요. 누워서 다음 먹잇감을 기다리는 동안 늑대의 입에서는 군침이 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한편 빨간 모자는 더는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꽃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다 문득 빨간 모자는 이미 점심때가 된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헐레벌떡 자신의 발자국을 되짚어 오솔길로 돌아갔고 서둘러 할머니의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지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빨간 모자는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할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으시는데. 빨간 모자는 열린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빨간 모자예요. 음식이랑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빨간 모자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때 이불 밑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착한 우리 아가 어서 오렴. 빨간 모자는 생각했어요. 세상에, 할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신 게 분명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잖아. 침대에 다가선 빨간 모자는 화들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모습도 평소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빨간 모자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나, 할머니 귀가 정말 크시네요. 그러자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지요.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듣지. 빨간 모자가 말했어요. 눈도 정말 크시고요. 그래야 너를 더 잘 볼 수 있지. 늑대는 이렇게 대답하며 일어나 앉았고 이빨을 내보이며 씩 웃었어요. 이빨도 정말 크세요. 빨간 모자는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그때 늑대가 소리쳤어요. 그래야 너를 더 잘 먹어치우지. 늑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빨간 모자를 통째로 꿀꺽 집어 삼켰어요. 모자와 외투까지 몽땅 다요.
늑대는 둥글게 차오른 배를 두드리고 만족스레 트림을 하며 말했어요. 어, 이제 낮잠을 좀 자야겠는데. 늑대는 하품을 하고는 다시 침대로 올라가 코를 골았어요. 얼마 뒤 사냥꾼이 빨간 모자 할머니의 오두막집에 들렀어요. 사냥꾼은 생각했어요. 어르신께서 뭐 필요하신 건 없는지 알아볼까? 사냥꾼이 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오는 건 드르렁거리며 요란하게 코 고는 소리뿐이었어요. 사냥꾼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심하게 코를 고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르신께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군. 사냥꾼이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할머니의 침대에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가 신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아, 저 녀석은 드디어 늑대를 잡았군. 사냥꾼은 쾌재를 부르며 오두막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데도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냥꾼은 의아했어요. 이런, 설마 늑대가 두 사람을 벌써 먹어버렸나?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구하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냥꾼은 옷장에서 커다란 가위를 꺼내 늑대의 불룩 나온 배를 갈랐어요. 싹둑. 그러자 붉은 양탄자 같은 늑대의 배가죽이 펼쳐졌어요. 싹둑싹둑. 이번에는 빨간 모자가 나왔어요. 싹둑싹둑싹둑. 이어서 빨간 모자의 할머니도 나왔어요. 할머니는 몹시나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요. 빨간 모자는 사냥꾼에게 와락 안기면서 울먹였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안은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잠시 후 늑대가 아직 잠든 동안 세 사람은 꾀를 냈어요. 사냥꾼이 돌덩이를 한아름 주워오면 빨간 모자는 그걸 늑대의 뱃속에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늑대의 배를 꿰매버렸지요. 사냥꾼이 확신에 차 말했어요. 이로써 말썽꾸러기 늑대도 잊지 못할 교훈을 얻을 겁니다. 바로 그때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늑대는 배를 문지르며 끙끙거리고는 말했어요. 윽, 뭔가 몸에 안 맞는 걸 먹었나? 소화불량인가 본데? 늑대가 침대에서 기어나오자 늑대의 몸속에서 돌덩이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어요. 늑대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자 빨간 모자가 늑대에게 키득거리면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내 뱃속에 돌덩이를 넣고 꿰매버렸거든. 이제 내가 나타나면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릴 거야.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축을 몰래 훔쳐먹고 돌아다니지 못할걸? 빨간 모자의 말에 늑대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어요. 아이고, 내가 당하다니. 내 놈들이 나보다도 훨씬 야가 빠졌구나. 늑대는 툴툴거리고 쿵쿵 발을 구르며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늑대가 움직일 때마다 늑대의 몸속에서는 돌덩이들이 달그락달그락 했지요.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는 뱃속에 돌덩이가 가득 찬 이후로 먹고 살 방법을 바꿔야만 했어요.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 시끄러워서 사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늑대는 동네 농부들의 밭에서 헛수아비가 되어 짐승들을 쫓아주며 돈을 받고 살게 되었답니다. 한편 위험을 겪고 난 빨간 모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다른 길로 새지 말 것,
그리고 절대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 것. 특히 덩치 크고 심술궂은 늑대하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